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리안주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리안주는 음식과 술의 결혼을 뜻하는 마리아주를 전통주와 한식과 페어링했다고 해서 지어진 시리즈 이름입니다. 이번 달 단합박스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술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짜잔! 이번 달 술은 오미로제와 문경바람이라는 술이 셀렉트가 돼가지고 왔었는데요. 어떤 술인지 한번 볼까요? 이 오미로제는 어떤 술인가요? 이 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1.5년 숙성, 1.5년 발효, 이걸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정도 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크통에서 숙성. 네,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오미자의 약간 신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신맛을 잡기 위해서 오크통에서 숙성을 한다고 해요. 보통 이제 오크통의 풍미라고 하면은 뭐 바닐라라든가 캐러멜이라든가 약간 이제 이런 정도 캐릭터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오미자에다가 캐러멜하고 바닐라 한 가지 더해주면 한 7미자인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포도가 뭐 유럽에 비해서 당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과실, 외국에는 없는 과실들만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만의 와인 이거를 만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문경바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또 백자로 숙성시킨 25도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바가 있나요? 네. 이 문경바람의 주원료는 사과입니다. 이게 문경이 사과로 되게 유명한데요. 또 단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과로 만든 증류주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과로 만든 원주가 있고 그 원주를 증류한 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과로 와인을 만들고 그거를 증류시켜서 이렇게 네, 브랜디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듣기로 하나에 뭐 250g 정도가 되는 사과가 4.3개가 있어서 총 약 1kg이 넘는 사과가 이 작은 병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게이득이라고. 네.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백자에서 이제 숙성을 하게 되는데 그 백자 숙성은 우리나라 고유의 숙성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과 증류주를 가지고 오크통에서 넣었을 때의 풍미와 그리고 저희 전통 방식을 고유하게 이용한 백자, 그래서 양쪽 다 300일 이상의 숙성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 양쪽 다 저희 이제 소비자들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가지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술을 만드신 이종기 박사님이 세계에 내놓아도 전혀 꿀리지 않을 아주 멋진 명주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박사님의 바람이 담겨서 또 문경바람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은 자기의 캐릭터를 술마다 다 새겨놓으셨어요. 예, 우리 이종기 박사님은 그 한국 최초의 마스터 블렌더를 역임을 하셨고, 그 우리 술 대축제에서 시음을 하면서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당신께서 만드신 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네. 정말로 대단하셔요. 그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에 또 윈저 골든 블루라는 위스키까지 만드셨다고 하던데.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만든 술을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빨리 먹어봅시다. 오미로제부터 한번. 맛을 먹어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거죠. 자, 지금 주머니 없고 감독님 언제나 준비한다면서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3년이나. 짠! 짠! 와. 그건 좋아. 이게 오미로제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마시면서 이제 5가지 맛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약간 단맛이 예. 들어가다가 중간에 신맛이랑 쓴맛이 딱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감칠맛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좀 짭짤하기도 하고, 약간 오미자를 그대로 본따온 와인 같은. 이걸 정말 와인으로 살려냈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과실에 당분이 있어야지 그 당분을 효모가 먹어서 알코올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오미자는 뭐 매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당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미자 본연의 향과 맛을 잃지 않으면서 이 맛을 살려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는 데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문경바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까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향이 확 올라오네요. 향이 되게 좋다. 지금 테이블이 사과향으로 가득 찼어요. 빰.
빵. 이것도 짠.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부드럽다. 부드럽네요. 이게 40도와 25도를 비교하니까 이게 좀 더 향이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향이 굉장히 풍부하네요. 네. 민트가 있어서 좀 끝에 단맛도 있고 민트향도 있으니까 넘김이 되게 부드럽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끝마무리도 되게 깔끔하고.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희가 17.5도인가 그 초록색 희석식 소주 그 도수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도수가 맞아요. 훨씬 부드러워요. 마치 한 15도, 15도 이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성의 힘인 거죠. 저는 벌써부터 귀가 빨개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번 마셨는데 귀가 빨개지는데 사실 이게 지금 민트향이 좀 있고 이래서 저는 술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좀 섞어서 칵테일 형식으로 네. 만들어서 먹어도 토닉 같은 거. 토닉 같은 걸 넣어서 만들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럼 이제 술 소개를 이제 이만큼 하고 안주에 대해서 어떤 술과 페어링이 되는지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맛을 보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일단 오미로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실 캐릭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실 거라고 생각했죠. 산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연어 샐러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불고기 같으면 이제 그 달고 짠 어떤 네. 이런 소스를 사용한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이잖아요. 네. 이거랑 이제 그 과실 캐릭터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사과 증류주 같은 경우는 이런 향긋한 느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는 회랑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원래 보통 회랑 하면은 보통 이제 그 희석식 소주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같은 맥락에서 이게 만약에 40도였으면 회랑은 좀 더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25도라고 하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짠하고 시작할까요? 네. 짠. 자, 이제 먹어야죠. 네. 계속 술만 먹어야 돼. 먹어보겠습니다. 아니고. 나 엄청. 역시 잘 어울려. 맛있다. 와. 이거 불고기의 불맛이랑 되게 쓴맛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고기랑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고기랑만 먹어야 돼. 나는 이렇게 불고기보다 LA 갈비가 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디켄팅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원래 보통 탄닌이 너무 많거나 너무 신맛이 많은 술을 조금 중화시키려고 디켄팅을 하는데 이 술 같은 경우는 디켄팅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 거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산도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 연어를 빨리 네. 먹어야 지금 다 먹었으니까. 근데 아까부터 저 아보카도랑 연어랑 같이 해가지고 이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맞아. 같다는 생각 계속 하면서 저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이게 연어하고는 잘 어울리는데 이 샐러드 그 자체 야채하고는 막상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네요. 맞아요. 고기랑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샐러드랑 정말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왜냐면 샐러드 같은 경우는 보통 약간 산도를 있는 쪽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드시나 뭐나 같은 게 부딪히면 맞질 않아요. 회를 한번 마지막으로 먹어보도록 할까요? 기대하고 있었어. 일단 저거를 좀 주세요. 술이 없으니까. 백자. 그새? 언제? 어제 드셨대요? 어? 이거는 광어죠 다. 네. 근데 좀 이상하게 정말 이것만 마셨을 때는 정말 되게 부드럽고 부드러운데? 도수가 높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먹으니까 엄청 세지죠. 회랑 먹으니까 되게 확 왔어. 올랐어요. 확 왔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어링 할 때는 그 인텐시티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음식의 그 뭐랄까 맛의 색이라고 할까? 술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죠. 바디감이라는 거. 그거의 수준을 먼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캐릭터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술과 이 회를 먹었을 때 술맛밖에 안 나니까 얘의 맞아요. 풍미 다 없어지니까. 근데 이럴 때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먼저 이거를 먹는다. 이상한 얘기할 것 같아 오빠. 그리고 다 먹고 그냥 이걸 따로 먹어. 아 그럼 돼. 그러면 되는데. 아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안주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차라리 달고. 차라리 그런 느낌을 같이 살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깔바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음식이랑 먹는 술이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먹거나 그 지방에 이제 디저트랑 먹는다고들 하거든요.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이게 않았어요. 빗나가네요, 네,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해봐야 알죠. 그렇죠. 예,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고 이게 어떤 음식이랑 잘 어울렸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피드를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안주와 두 가지 이번 달 단합박스 오미로제와 그리고 문경바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나의 최애 페어링. 그럼 수연 누나 먼저. 고기랑 그리고 네. 오미로제를 같이 먹는 게 난 제일 맛있었어. 불고기 오미로제. 정말 아까 너무너무 감미롭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베스트는 야채가 없는 고기와 아, 맞아요. 오미로제. 예. 일단 오미로제는 사실 너무 쓰거나 시거나 이런 너무 건강한 채소들이랑은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불고기랑 오미로제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와리안주 두 번째 에피소드였고요. 또 이번에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달 단합박스를 또 고대하면서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